얼마 전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 수십 명이 집단 탈출을 했으며 그 집단 탈출한 이유가 무엇이다? 김정은 정권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앞으로 북중 국경이 열리면 그동안 중국에서 돈벌이를 했던 북한 보위성 보위 요원들이 대대적으로 북한으로 소환될 것을 예견을 한 이후 북한의 고위급 보위 성원들이 대대적으로 탈출을 했으며, 그런데 한 60% 정도 되는 이 탈출을 했던 북한의 보위성 고위 간부들이 체포가 됐다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십 명의 북한 보위성 요원들은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탈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곁들여서 알려드렸지요. 자, 북한 김정은 정권 집권 12년, 지금 내부는 얼마나 아수라장, 아비규환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수십 명의 북한 보위성 고위 간부들과 요원들이 탈출을 하는 이 사태. 자, 정성산 TV가 단독으로 북한 보위부 요원 수십 명 중국에서 집단 탈출을 한 이후에 김정은 통치 자금 및 북한 보위성 비밀 자료를 가지고 탈출을 한 보위 요원들, 국가정보원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정성산 TV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에 대해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외교관 가족, 엄마와 아들이 러시아에서 잠적을 했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노동자들, 또 러시아 안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외교 공간과 외교관들까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탈출을 한 러시아 외교관 가족의 이 어머니와 아들은 그동안 이 러시아 주재 하바롭스크 대사관에 사실상 연금 상태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할 기회가 있어서 나왔다가 탈출을 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북한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그 여성의 그 식당의 부지배인, 그 부지배인도 북한의 국가보위성 소속의 고위 요원이었죠. 그 요원이 작년도에 탈출을 하려다가 붙잡힌 이후에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전달했죠. 그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럽을 탈출을 한 외교관 가족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죠. 정성산 TV가 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던 수백 명의 북한 고위 엘리트들 수백 명이 몇 년 전부터 유럽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의 이유가 뭐다? 코로나 때문에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 유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위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백 명의 북한 고위 엘리트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럽의 모 정보기관과 유럽 국가들에서 탈출한 북한 이 고위층 자제들과 엘리트들을 속속 그 나라의 정보기관으로 또 그 나라의 영주권을 주고 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탈북선원 2명 강제 북송시키고 난 이후에 북한에선 어떤 소식이 돌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조선에 가면 다시 되돌려 보낸다. 북송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탈북을 해도 된다. 올해 1월 달에 9명의 이 러시아에서 일을 하던 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에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죠. 자, 정성산 TV WTR 내부 소식 통해 충격적인 소식. 이 소식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분들, 이미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좀 줄여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TV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지금 북한 보위부 요원 수십 명, 중국에서 집단 탈출 이후에 김정은 통치자금 및 북한 보위성 비밀 자료에 대한 이 정보 요구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 알아보니 훈춘과 장춘, 멀게는 상하이에서 근무를 하던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외화벌이 고급 군관들, 여기서 고급 군관은 고급 장교들, 그러니까 고위 장교를 뜻하는 겁니다. 상하이에서까지 근무하던 북한 국가보위성 고급 장교들은 김정은이의 통치 자금을, 당 자금을 벌어들이는 부서의 책임 일꾼들도 있었고, 국가보위성의 시위 진압 장비 및 호위 총국의 중국인민해방군 장비를 대대적으로 납품을 받아 북한으로 보내던 국가보위성 고급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인 1조, 3인 1조로 튄 거는 분명합니다. 상하이에서 튄 것도 확인됐고 심양에서 튄 것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훈춘이나 장춘 쪽에서 체포가 된 북한 국가보위성 일부 고급 일꾼들이 아직은 체포된 이후에 북한으로 간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양이나 상하이 쪽에서 탈출을 한 북한 국가보위성 고급 이 군관들은 거의 최소한 상좌급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령에서 중령급 이상. 이 이치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하이에서 복무하다 튄 북한 국가보위성 고급 군관의 경우 김정은의 충성 자금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대를 굴리던 책임자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어떻게 다 가지고 뛴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차근하게 착실하게 한 것 같아요. 최소한 김정은 통치 자금 한국 돈으로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굴리던 치들이고, 또 이들은 중국 전역에 있는 북한의 해커 조직들의 돈도 관리하던 치들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이번 취재를 통해 나타났어요. 심양에서 튄 국가보위성 일꾼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의 거래, 그러니까 북한 국가보위성 및 호위사령부 또 인민무력성의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장비들을 우선은 사가지고 동북 삼성으로 보내 북한으로 보내던 치들인데, 이들도 엄청난 자금으로 거래를 하던 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북한 보위사령부 고급 군관들이 어떻게 중국하고 거래를 했는지, 이 비밀 거래 장부까지, 비밀 거래 내역까지 싹 다 들고 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치들이 잡히지 않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 및 김정은이가 중국과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이 비밀 자료들이 이 치들이 잡히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거나 또 미국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잘 탈출을 해서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어마어마한
중국과 북한의 비밀거래. 어떤 비밀거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밀거래가 전 세계에 들통 날 거야요. 그러니 정성산 TV에서 강력하게 말해달라요. 빨리 이 사람들 지금 수십 명 튄 국가보위성 고급 일꾼들과 고급 성원들 빨리 좀 국가정보원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정성산 TV가 이야기하라요. 자, 이거를 제가 방송을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방송을 해야만 한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만 그 탈출을 한 북한 국가보위성 고위 인사들이 그래야만 이게 뭐 좀 어떻게 빠르게 여론몰이도 되고 한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북핵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변경의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며 중국은 위대한 거대한 산봉우리와 같은 나라, 중국 시진핑의 1대1로를 함께 했지요. 중국 시진핑의 1대1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의 신남방 정책,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문재인이가 중국인들 얼마나 대대적으로 입국을 시켰습니까? 당시에 문재인의 친중국 정책은 굴욕적인 외교 정책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이 되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한 정책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또 이 아파트 소유 또 이 의료보험과 그들의 투표권까지 박탈을 하며 강하게 옥조이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분명하게 다른 강한 드라이브, 문재인처럼 중국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사실상 멸공의 정책으로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조선족 6,938명이 실업급여 수령 최상위, 다음은 중국인, 2030 세대들 지금 충격 반응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나깨나 천멸중공, 반중친미, 자나깨나 한미동맹이 정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커머스 갤러리가 조선족 6,938명이 실업급여 수령, 외국인 중 최다, 수급률도 최상위라는 기사에서 왜 이런 이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부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따로 관리하는 조선족들이 전체 외국인들 중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수급액은 629만 7천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천원과 비슷했다. 참고로 열심히 대한민국 법과 또한 이 대한민국을 이 법을 어기지 않고 또 열심히 사시는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폄훼하자고 하는 방송이 결코 아님을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2,107명 중 조선족들의 비중은 57.4%
3%, 6,938명을 기록했다. 반면 조선족들의 고용보험료 납부 비율은 전체 외국인 중 33.5%였다. 납부자 비율에 비해 실업급여를 타가는 수급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을 납부한 조선족 9만 5,005명 중 6,938명, 7.2%, 이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인원 비율도 타국 근로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선족 6,938명, 중국인, 조선족 제외 1,506명, 베트남인 623명, 일본인 329명, 미국인 326명, 필리핀인 231명으로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족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은 지난해 고용보험 납부자 대비 2만 7,489명 중 632명, 2.2%, 필리핀은 15,380명 중 231명, 1.5% 많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주요 인력 송출국의 수급률은 인도네시아 0.2%, 스리랑카 0.26%, 태국 0.9%, 우즈베키스탄 1%, 네팔 0.12%였다. 조선족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외동포 비자 F4 때문이다. 이 비자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반면 비전문 인력 E9 비자,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를 안 하면 추방된다. 이걸 법적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겠죠. 이에 대해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실질 노동력을 들여온다는 외국 인력 도입 확대의 취지를 감안하면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실업급여 수급률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664만 1,000명 중 161만 9천명, 9.7%가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재외동포 F4, F4 자격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점업 4개,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과 숙박업 2개,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단순 노무직 41개, 이삿짐 운반원, 건물 청소원 등 서비스 계약직 11개, 판매직 1개에 대한 재외동포 취업이 허용된다. 자,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족들이 받고 있는 이 실업급여, 또 그 다음을 잇고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 6,938명이 실업급여 수령, 외국인 중 최다, 수급률도 최상위, 그 다음은 중국인, 이라는 글들을 캡처를 해놓고 2030 세대들이 이러니 대한민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들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나라며 현재 중국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나열을 해놓고 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과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그 본질을 정리를 해놓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아예 확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글들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2030 젊은 유저들이 뭐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리서치가 나왔죠. 대한민국의 2030 젊은 세대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반중국 감정, 무려 80% 가까이가 중국이 싫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나깨나 반중 친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